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2025년 8월 31일 시행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2025년 8월 30일) 시행된 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취약점이 뭔지, 문제 유형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먼저 보는 걸로 결정을 하고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1교시에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시험 과목은 제1과목 헌법 20문제, 상법 30문제, 총 50문제고요. 제2과목은 민법 40문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0문제, 총 100문제를 2시간 내에 푸는데, 처음 시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는 시간 배분이 무척 난감했고 2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었고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다시 이제 제2교시에 참석을 했는데요. 시험 과목은 제3과목 민사집행법 35문제, 상업등기법 15문제 및 비송사건절차법 포함해서 50문항이고요.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30문항, 공탁법 20문항, 총 50문항입니다. 역시 제2교시에도 100문항을 2시간 내에 모두 이해하고 읽고 답안지 마킹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 읽기조차 조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정신이 없이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고요. 이해를 했는지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법무사 제1차 시험 체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8시 50분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해야 됐고 9시 30분까지는 수험자를 확인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9시 30분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문제를 열어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보자마자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다행히 1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답을 지어놨습니다. 문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시험이니까요. 한번 읽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나중에 1년 뒤에 제가 또 시험을 본다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료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헌법에 관련된 20문제, 첫 문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옳은 문항을 지문으로 되어 있는 옳은 문항을 읽는 게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20문제 20가지 같음. 한 문제를 거의 1분 안에 이해하고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1.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 형벌권 행사에 덧붙여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가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기본서에 있는 그 개념들이 지문으로 일부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답이 표시되어 있는 답은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옳은 내용을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병가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지문을 읽겠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는 바 인터넷 게시판은 인터넷에서 의사를 형성 전파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의 하나로 인정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5. 심의기관에서 허가 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3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옳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무는 형사 절차에서 체포 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 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적법 절차 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4번 입법 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지문을 읽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주장하며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행정 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 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위교 전쟁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번 헌법소원에서의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대법원 호적 예규 중 한자성의 한글 표기에 관하여 두음 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던 부분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 이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할 권익보호 이익이 상실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에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기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외의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접견 장면을 관찰하는 행위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짐으로 이에 대하여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6번 평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부분을 읽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성폭력 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바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들어진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4.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 운영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학원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8번 형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합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관여 정도와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 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수당,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려면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 의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의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 상속 분가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촉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위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10번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상하의 위기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조직 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원을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번 선거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통 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의 원칙과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부 선거구의 확정에 위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선거구 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 선언을 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 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시력에 복무 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병역 의무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병역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는 무관하다. 문제 13번 재산권에 관한 설명.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 및 공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로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문제 15. 정당에 관한 설명.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당 설립을 위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정당 등록 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것에 그치므로 이를 정당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며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다.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그 권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 심판 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이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7. 기본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청이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연도 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재산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18번. 조례에 관한 설명.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은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제의 요구는 할 수 없다. 교육감은 교육학에 관한 의안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상훈법상 서훈의 추천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이 있다. 20번.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